네,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이 업무 수첩 7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겁니다. 종범실록이 다시 추가됐나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총 56건이었는데요.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일종의 발굴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있었어요?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요. 엄청나게 성실한 분이었네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한 모든 내용을 수첩으로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기록하는 데 익숙했다든가 그랬다면 다 삭제했을 텐데 사라졌을 텐데 물리적인 노트로 존재해서 역사의 기록은 남네요. 이걸 통해서 밝혀진 바도 많죠. 이때까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있어서요. 네, 핵심이죠. 왜냐하면은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으니까요. 네, VIP라고 또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같으면 도저히 밝혀질 수 없었던 연관관계 같은 게 이 실록을 통해서 밝혀진 게 많기 때문에 추가 확보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증거 중에 또 새로 언론에 밝혀진 게 있죠. 예, 눈에 띄는 게 2015년 9월 13일로 표기된 수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알려줬다라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국제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번호의 주인은 당시 KB 하나은행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 씨였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이상화 씨는 여러 번 저희가 다뤘지만 무역회사나 가능한 신용장, 신용장을 발급해서 정윤라 씨가 독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죠. 굉장히 저리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국에서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순실 씨의 압력으로 한국에서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승진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독일의 금고직이다. 이렇게 언론이 칭했던 분인데, 근데 이게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상화라는 이름과 개인 번호를 수석에게 알려줬다. 근데 왜 이게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전에는 독일로 돈이 간지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78억인가요? 직접 지원한. 네. 그 금액이 같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이제 말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지기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 입으로 안종범 수석에게 말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예, 심지어 그 다음 날 바로 10억 8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KB 하나은행 독일 계좌로 돈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돈이 움직이는 데 역할을 한 중간 금고지기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이 수석에게 말을 했으니까요. 이거 아주 유력한 증거, 정황 증거 정도로 취급이 되겠네요. 예, 정황상은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술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씨와 전화번호까지 어떻게 알았냐. 더군다나 이것은 외국의 한 민간인입니다. 네, 민간인 은행 직원에 불과한데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경제수석에게 이름을 얘기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날 왜 돈이 입금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어렵겠네요. 이것도 수첩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수첩은 길이 보관해야 된다. 실력으로. 그리고 올해 여러 사람이 공개되어서 이 수첩을 보게 되면 검찰 혹은 특검은 잡아내지 못했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나중에는 PDF로 만들어서 공개됐으면 해요. 재판이 끝나가는 쯤에는 적어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일주일에 4번씩 재판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어제 재판부에 건강 문제 호소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치과 진료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재판에는 빠질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실 씨나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재판을 의도적으로 끌려고 하는 게 보이네요. 계속해서. 네. 아프실 예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도 이제 계속해서 아프실 예정인 것 같고. 그리고 아프실 예정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조리 다 증인 신청을 했잖아요. 등장하는 네. 인물들을. 증인 신청을 200명이 넘죠, 지금. 240명입니까? 50명입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해서요. 어제는 심지어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증인신문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곤혹을 표시했습니다.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한 사안도 양측이 반대 신문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도 1시간은 좋게, 2시간은 좋게 지나가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증인도.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면 증인 한 사람 불러놓고 대여섯 시간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하루에 한 사람밖에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재판부도 어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일주일에 3명밖에 못 한다. 이런 식이면. 그렇죠.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재판을 3명, 4명밖에 못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대여섯 시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사람밖에 못 하는데 재판도 격일로 해봐야 일주일에 서너 번이거든요. 엄청나게 빡빡한 일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1년 내내 걸린다는 거죠. 증인신문만. 그러면 그 사이에 구속 시한을 넘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석방된 다음에 출퇴근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기본 전략 아니겠나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4개월 후에는 10월 달 정도 되겠네요. 예, 10월입니다. 네, 구속 만기가요. 대통령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재판 받는 광경이 언론에 보도가 되겠네요. 네. 거의 일주일에 거의 매일 출근하게 되겠네요. 네. 특이한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수첩이 더 중요한 건데요. 추가 네. 혐의를 발견해서 추가로 기소하게 될 경우에는 구속 만기가 연장될 수 있거든요. 네. 전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재판을 받는 거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장면이 되겠네요. 그러려고 하는 의도인 것가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하나 정도는 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사매거진 2580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200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검찰이 300억 원 횡령 사건에서 초범이 13년간 감옥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이런 부분 다시 다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정도는 입을 연 게 아니죠. 네. 입을 열었다기보다는 입을 열 거라는 경고죠. 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MB정부도 적폐청산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김경준 씨 개인은 할 말이 정말 많겠죠. 네. 그리고 묻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뉴스공장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미국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 문제는 저희가 꾸준히 깊이 나름 전문가거든요. 네, 저도. 김은지 기자도 이 사안을 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더 열심히 취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이 업무수첩 7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겁니다. 종범실록이 다시 추가됐나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총 56건이었는데요.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일종의 발굴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있었어요?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요. 엄청나게 성실한 분이었네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한 모든 내용을 수첩으로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기록하는 데 익숙했다든가 그랬다면 다 삭제했을 텐데 사라졌을 텐데 물리적인 노트로 존재해서 역사의 기록은 남네요. 이걸 통해서 밝혀진 바도 많죠. 이때까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있어서요. 네, 핵심이죠. 왜냐하면은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으니까요.
네, VIP라고 또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같으면 도저히 밝혀질 수 없었던 연관관계 같은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이상화 씨는 여러 번 저희가 다뤘지만 무효회사나 가능한 신용장, 신용장을 발급해서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죠. 굉장히 저리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귀국에서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순실 씨의 압력으로 한국에서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승진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독일의 금고직이다, 이렇게 언론이 칭했던 분인데, 근데 이게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상화라는 이름과 개인 번호를 수석에게 알려줬다. 근데 왜 이게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전에는 독일로 돈이 네,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7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겁니다. 종범실록이 다시 추가됐나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총 56건이었는데요.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일종의 발굴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있었어요?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요. 엄청나게 성실한 분이었네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한 모든 내용을 수첩으로,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기록하는 데 익숙했다든가, 그랬다면 다 삭제했을 텐데, 사라졌을 텐데, 물리적인 노트로 존재해서 역사의 기록은 남네요. 이걸 통해서 밝혀진 정황 증거 정도로 취급이 되겠네요. 예, 정황상은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술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씨와 전화번호까지 어떻게 알았냐. 더군다나 이것은, 외국의 한 민간인입니다. 네, 민간인 은행 직원에 불과한데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경제수석에게 이름을 얘기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날 왜 돈이 입금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어렵겠네요. 이것도 수첩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수첩은 길이 보관해야 된다. 실력으로. 그리고 올해 여러 사람이 공개되어서 이 수첩을 보게 되면 검찰 혹은 특검은 잡아내지 못했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나중에 나도 많죠, 이때까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있어서요. 네, 핵심이죠. 왜냐하면은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으니까요. 네, VIP라고 또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같으면 도저히 밝혀질 수 없었던 연관관계 같은 게 이 실록을 통해서 밝혀진 게 많기 때문에 추가 확보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증거 중에 또 새로 언론에 밝혀진 게 있죠. 예, 눈에 띄는 게 2015년 9월 13일로 표기된 수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알려줬다라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국제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번호의 주인은 당시 KB 하나은행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 씨였습니다. 굉장히 결지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78억인가요? 직접 지원한. 네. 예, 그 금액이 같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이제 말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금고지기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 입으로 안종범 수석에게 말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예, 심지어 그 다음 날 바로 10억 8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KB 하나은행 독일 계좌로 돈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그 돈이 움직이는데 역할을 한 중간 금고지기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이 수석에게 말을 했으니까요. 이거 아주 유력한 증거.